101쪽 101쪽 토론의 준비 과정 봅시다. 얘들아 옆에 써볼까? 토론 vs 토의. 토론 vs 토의.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이 뭘까? 토론은 찬반이 있어야 돼. 대립이야. 주장을 펼칩니다. 이해됐나요? 토의는 같은 주제를 목적으로 협의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토의는 해결 방안을 같이 찾는 거고 토론은 하자 말자야. 이해됐지? 오케이? 그게 토론과 토의입니다. 그래서 토론은 논쟁, 토의는 협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겠어요. 토론 준비 과정 봅시다. 논제와 관련된 쟁점을 설정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논제는 논의할 주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쟁점은 싸움의 포인트입니다. 이해됐지? 똑같은 주제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싸우지에 대한 이야기가 쟁점이야. 그러면 주장하는 글이지. 주장을 해야 된다 했지.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 근거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요. 입론과 반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입론은요, 본인의 주장을 제시하고 근거를 들어서 본인들의 주장을 이렇게 펼치는 부분이 입론이고요. 반론은 그것에 반하는 부분,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 이것이 반론입니다. 이해됐죠? 토론 준비의 필요성.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 측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논박할 수 있어야 된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토론으로 간다. 토론의 용어 별표.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쟁점은 아까 싸움의 포인트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에서 논제와 관련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입론입니다. 논제와 관련하여 쟁점별로 찬성이나 반대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 밑줄. 이게 입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반론은 상대 측의 주장에 논리적 모순점을 지적하고 지적 밑줄,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 강화의 밑줄. 한마디로 네 건 별로야, 내 건 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란 이야기죠. 논박은 상대 측의 주장에서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론과 논박을 헷갈릴 수 있거든요.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서 반론과 논박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논박하는 방법, 상대 측의 주장과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 허점 및 오류를 찾는다. 자, 신뢰성은 출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출처.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막 어느 유튜버가 말하던데요. 이러면 신뢰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전문적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정확한 수치, 조사 자료가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타당성은 네가 제시한 그 근거가 네가 펼치고자 하는 주장에 정확한 근거가 맞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공정성은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치우침에 대한 이야기가 공정성입니다. 이해됐죠? 본문 봅시다. 다음 토론하기 102쪽입니다. 동물원 폐지할까 유지할까? 자, 그러면 논제가 뭐래? 동물을 폐지할까 유지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 세윤이와 민재가 선생님과 나한테 대화하면서 토론 준비에 밑줄. 자, 그러면 지금은 뭐다? 준비하는 과정을 알아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논제, 동물원을 폐지해야 된다. 일시 2000 몇 년 언제 한다. 장소는 학교 회의실이고 대회 방식은 2인 1조 승자 진출전 방식이다. 토론의 형식은 입론, 반론, 최종 발언, 판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별표 쳐놓고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참고사항, 찬성 반대의 입장은 예선과 결승 당일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세윤이가 말하는 거 봅시다. 선생님, 저희가 교내 토론대회에 참가하려고 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선생님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준비의 밑줄.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토론을 준비하려면 먼저 토론의 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서 쟁점을 설정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쟁점 아까 뭐 싸움 포인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쟁점을 설정해 보면 논제와 관련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쟁점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해. 이때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 등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지. 이해됐죠? 어렵지 않다 이 부분은. 그렇게 쟁점별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면 입론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겠네요. 그때 입론이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까 말했지? 뭐 찬성과 반대의 주장과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제시하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 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서 입론을 준비하면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내세울 수 있어. 선생님, 그럼 반론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반론은 뭐라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반론의 내용은 네 거 뭐가 좀 잘못됐어, 그렇기 때문에 내 거가 최고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상대 측이 입론에서 제시한 주장과 근거를 예상해보고 이를 어떻게 반박할지 생각해봐야지. 또 우리 측의 입론과 관련된 상대 측의 반론도 예상해보고 재반박할 수 있게 준비하면 좋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살짝 봐봐. 토론의 준비 과정. 논제와 관련된 쟁점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을 생각하면서 입론과 반론을 계획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어렵지 않지? 수아도 이해됐지? 다음 장 봅시다. 반론을 준비하면 토론할 때 상대 측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듣고 효과적으로 논박할 수 있어 깔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종 발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종 발언은 우리의 최종 발언 동그라미 우리 측의 발언 내용을 요약 정리 밑줄 주장과 근거를 다시 한번 강조. 그래서 최종 발언은 정리해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은 쟁점을 설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고 입론과 반론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마련할까요?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수집 밑줄, 다양한 자료 수집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자.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나 통계 밑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반론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되어 있죠. 입론에서 제시할 주장과 근거를 주장과 근거 예상 밑줄, 어떻게 반박할지 생각해본다. 그리고 입론과 관련된 상대 측의 반론을 예상 밑줄, 쟤네가 우리 거 뭘로 깔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재반박할 준비를 합시다 라는 내용이네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지? 어려운 거 없다. 다음. 자, 방금은 선생님한테 어떻게 준비하나요? 물어봤고 이제 뭐 해야 된대? 그러면 첫 번째 쟁점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쟁점의 동그라미, 쟁점 동그라미. 수아야 104쪽이다. 쟁점 설정입니다. 쟁점의 동그라미 쳐보고 쟁점에다 써볼까? 싸움의 포인트. 싸움의 포인트라고 씁시다. 자, 한번 봐볼까? 가 나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출처 표기 꼭 해줘야 되고요. 세윤, 선생님의 말씀대로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며 쟁점을 설정해보자. 가는 동물원에 갇힌 동물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동물원에서 동물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야. 나는 동물원이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존한다는 내용으로 동물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그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 자, 그래서 가와 나를 통해서 동물원의 보호 역할과 관련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그치? 하나는 동물을 보호할 수 있어, 하나는 오히려 동물을 죽게끔 만들고 있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서 동물원을 보호하는가 라는 쟁점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야? 동물원을 폐지를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있어서 싸울 수 있는 포인트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이제 쟁점이 좀 뭔가 이해가 돼? 쟁점이 뭔지? 수아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 쟁점, 거기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의 체크. 맞아. 그럼 자료를 더 수집해서 다른 쟁점도 찾아보자. 그래서 쟁점별로 자료를 근거하며 정리를 마련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뒤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찾고 있다.
싱가포르 학생 절반에서 동물원에서 수업을 한다. 동물 만지기, 먹이주기 체험 과연 교육적인가요? 그래서 예시답안 교육적인가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뒤에 나오는 부분을 보시면 교육적인가 이것도 논점이다. 논쟁 그 쟁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장 봅시다. 자, 이번에는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입니다.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의 동그라미. 물으면 답해 봅시다. 6년간 1067마리 죽음으로 불행을 말하는 동물들 2015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에 수록된 동물원법 제정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6년간 전국 10개 동물원에서 1067마리의 동물이 죽었다. 예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사례. 이들의 죽음은 호상은 아니다. 호상의 밑줄. 호상이 뭔지 알아? 얘들아? 좋은 죽음이다. 자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네가 어른이 되면 알겠지만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어디가 편찮으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이대에 딱 맞게 이렇게 생을 다하면은 호상이다라고 보통 하고요.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호상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자는 좋을 호자예요. 사회는 제각각이지만 본래 살던 방식과 다른 사육 환경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생 돌고래의 수명이 40년인 반면 우리나라 수족관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4년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빨리 죽는다. 이러니까 폐지하자라는 그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오케이? 아래 봅시다.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 자, 그래서 동물원의 동물들의 불행한 죽음, 그래서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지 못한다의 입장에서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사례 1, 2010년부터 6년간 전국 10개 동물원에서 1067마리에 불과했다. 그리고 뭐 수족관 돌고래 평균 수명은 4년이다. 사육 환경이 본래 살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사와 자료의 출처를 밝혀서 이거를 근거로 내세워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세윤이와 민재가 자료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쟁점과 관련하여 찬성 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 정리했다. 실제 토론에서 근거로 활용하기 쉽도록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 아래 토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 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동물원 폐지를 찬성하는 측 밑줄.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 라는 쟁점과 관련하여 주장을 반박하로 작용할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세윤이와 민재가 작성한 입론과 반론 계획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다음 장입니다. 논제, 동물원을 폐지해야 된다. 쟁점, 첫 번째 동물을 보호하는가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찬반이 있겠고요. 교육적인가 찬성과 반대가 있겠습니다. 자, 참가자는 정세훈, 김민재. 입론 봅시다. 입론은 아까 뭐 한다고? 본인의 주장과 근거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저희는 동물원을 폐지한다에 참석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동물원이 동물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물원에 많은 동물이 좁은 사육장에 갇혀 살면서 관람객의 시선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진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죠? 시각자료 제시했어요. 그래서 뭐 중간에 쭉 끊기고 이걸 바탕으로 상대 측의 예상하는 주장과 근거 봅시다.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한다. 먹이를 제공하고 동물의 건강을 점검하기 때문에 상대편에서는 동물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동물원은 동물에게 실제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에 야생습성을 고려한 사육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동물원은 보호를 하고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박을 할 수 있어. 뭐라고 반박할 수 있어? 수족관 동물원의 평균 수명은 야생 동물의 10분의 1입니다. 아까 40년 사는데 4년밖에 못 살아요 설명했던 부분 있지? 이 부분을 반대 측의 입장을 반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물원의 북극곰은 야생 북극곰에 비해 100만 분의 1대 안 되는 좁은 환경에 갇혀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봐봐. 이 상대 측의 예상과 주장과 근거의 쟁점 1에 대한 그게 보시면 그 수명에 대한 이야기는 수명, 그리고 서식 환경에 대한 서식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서식 환경으로 반박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오케이. 다음 장. 입론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 수 있을지 봅시다. 동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이어질 수 있고 아까 또 다른 쟁점이었던 동물원은 교육적인가 라는 쟁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근거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봅시다. 자, 동물원을 폐지한다는 토론을 봅시다. 토론 동그라미. 지금부터는 토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입론과 반론과
논박과 사회자가 하는 역할과 토론자의 태도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공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읽어야 해요. 알겠죠? 자, 사회자 동그라미. 지금부터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 밑줄, 논제 소개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동물원은 동물보호와 연구를 진행하고 관람객에게 동물을 관련 지식과 오락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동물을 모아 기르는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논제 개념을 정의했고요. 개념 정의 체크. 그런데 세모, 최근 동물원은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원 폐지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토론자가 입론, 반론, 최종 발언의 순서의 밑줄 절차 소개를 했습니다. 배심원들이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순서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치? 사회자니까 뭐하고 있어야 돼? 전체 토론의 흐름을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입론을 누가부터 했어? 찬성이 먼저 하는 거예요. 입론은 찬성 먼저입니다. 입론 찬성이 왜 하는 줄 알아? 얘들아, 입론을 왜 찬성이 먼저 할까? 봐봐. 뭘 할까 말까야. 그럼 기존에 안 하던 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기존 거를 안 바꾸고 싶은 놈이 말을 해야 돼? 바꾸고 싶은 놈이 말을 해야 돼? 바꾸고 싶은 놈이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야? 찬성하는 놈이 무조건 먼저야. 이해돼서? 오케이. 저희는 자, 찬성 1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입론에서 저희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주장이지. 그 첫 번째 이유는 동물원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쟁점 1에 대한 주장이야. 뭐? 보호 역할에 대한 주장.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의 체크, 시각자료라고 적어줍시다. 동물원이 많은 동물이 좁은 사육장에 갇혀 살면서 관람객의 시선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상행동을 보이며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라면서 근거를 했습니다. 동물원을 폐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동물원이 교육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뭐야? 교육적인가에 대한 두 번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겠지. 그치? 그러면 다음 장 봅시다.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을 보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있을까요?의 밑줄. 뭐하고 있어? 흥미유발을 하고 있어. 흥미유발은 재밌어요가 아니라 뭐야? 집중을 시키거나 한번 떠올려보게 만드는 거야. 오히려 관람객은 동물을 전시와 오락의 대상으로 여긴다. 전시와 오락의 대상 밑줄. 동물의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을 지니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가둬놨으니까 이건 우리 동물은 가둬놔도 돼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와 같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교육적이지도 않은 동물원은 폐지해야 합니다 하면서 찬성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찬성 측이 주장과 근거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반대쪽에 입론을 들어야 합니다. 이해됐죠? 봐봐. 주장하고 바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뭐야? 찬성 네 입장 말해. 반대 네 입장 말해. 이 순서야.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반대 1 동그라미. 저희는 동물원을 폐지하는 데 반대합니다. 먼저 뭐지? 첫 번째 쟁점에 대한 주장이죠.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동물들을 보호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동물 보호 밑줄, 멸종 위기종 보존 밑줄.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다? 우리가 주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거 봐야죠. 동물원의 동물들은 먹이를 안정적으로 제공받는다. 먹이 안정적 밑줄. 이게 근거 첫 번째. 그리고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받는다. 이게 근거 두 번째.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사진처럼 사진 밑줄. 뭐야 이것도 시각자료죠. 실제 서식지와 유사하게 환경을 조성 밑줄. 이게 세 번째. 야생의 습성을 고려한 사육시설을 마련해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근거가 세 가지였어요. 다음으로 동물이 담당하는 교육적 기능. 이것도 뭐야? 쟁점 두 번째에 대한 주장이죠. 동물원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은 동물들을 직접 보면서 동물의 생태나 습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생태나 습성을 자세히 알 수 있다의 밑줄. 이게 첫 번째. 또한 동물을 접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의식 밑줄 2번 동그라미, 생명의 존중의식 밑줄 3번 동그라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봐봐. 이거 교육적인가 교육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이었지.
이야기였지. 그치? 근데 갑자기 추억 이야기를 했어. 맞아? 틀리지? 잘못됐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타당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통일성에서 어긋났기 때문이야. 이해됐죠? 그럼 거기다가 타당하지 않다 거기다가 통일성 X라고 써봅시다. 통일성이 없다. 이해됐죠? 네.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동물원을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양쪽의 입론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분간 반론 준비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론 딱 끝났지? 이제 그 다음 뭐야? 반론에 대한 이야기야. 이제 반박과 재반박의 순서. 반박을 하고 다시 재반박을 한대요. 그치? 반론을 듣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찬성하는 입론 측의 입론의 내용을 반박해 주십시오. 아까 입론이 먼저 말했지. 찬성은. 입론은 찬성이 먼저 말했지. 반박은 누가 먼저 말해? 반대가 먼저 말해. 이해됐나요? 오케이. 찬성 측에서는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들어 동물원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야생의 동물들도 천적의 위협이나 먹이 부족, 서식지 파괴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 불행하게 죽는 일도 많습니다. 동물원은 오히려 이런 야생의 위험으로부터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야생의 위험으로부터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밑줄? 이게 바로 뭐야? 재반박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서 뭐야? 야, 니네 그렇게 말했는데 니네 말 틀렸어. 우리 말이 맞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반론에서 뭐 한다? 본인들의 주장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해됐죠? 또 입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원이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가로 열고 2018년에 한 동물원은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사례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곰이 생활하던 기존의 공간을 10배 이상 넓히고 물 웅덩이와 통나무 시설 등 곰의 생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동물원은 반달가슴곰이나 삭 등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성공적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뭐에 대한 이야기다? 그 생활 습관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다. 두 번째는 뭐다?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동물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동물을 보호하려는 동물원의 노력을 보더라도 동물원을 폐지해야 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자, 이제 찬성 측에서 반대 측을 재반박해주세요. 뭐에 대한 이야기다? 네가 말했던 거 틀렸어!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 측의 주장처럼 야생의 동물들도 많은 위험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했지? 그치? 인정이라고 써줘. 하지만 동물원의 동물은 인간의 잘못 때문에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다? 야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15년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관람객이 던진 신발을 먹고 죽은 사건이 있었고 사례에 대한 이야기네요. 또 다른 동물원에서는 죽은 물범의 뱃속에서 120여 개가 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야생 돌고래의 평균 수명이 30여 년에 비해 동물원의 수족관 동물 평균 수명이 4년에 불과하다는 점은 동물들의 처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례를 뭐했어? 나열했어. 덧붙여 동물원이 야생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도 실제 서식지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예를 들어 동물원의 북극곰은 야생 북극곰의 활동 영역에 비해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니네가 아무리 맞춰줘봤자 실제 야생에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물원은 동물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다양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찬성 2가 지금 뭐 아래 그림 뭐 있어? 표 제시했지. 그래프. 그치? 이것도 시각자료라고 적어주세요. 자, 출처 나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30년인데 보통은 4년밖에 못 산다 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이 자료를 썼습니다.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다음. 자, 이번에는 반대측이 반박을 했고 아까는 반대측이 반박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찬성이 재반박을 했죠. 그치? 반론에서. 이번에는 누가 해야 돼 그러면? 찬성에서 반박을 하고 반대에서 재반박을 해야겠지. 이해됐나? 그 순서입니다. 봅시다. 자, 반대 측에서는 동물원은 관람객 관련 지식을 얻고 존중의식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교육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쟁점 2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지? 그러나 동물원에 갇혀 사는 동물은 야생 상태에서는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행동 밑줄 1번 동그라미 이상행동 반복 밑줄 2번 동그라미 공격적 밑줄 3번 동그라미
이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어쩌다 제대로 된 지식을 얻기가 어렵다. 왜? 자연 그대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도 동물원에서 유익한 지식을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 부분도 봐봐. 갑자기 지 경험을 갖다 넣었어. 이건 주관적인 거잖아. 우리 논쟁하고 있지, 토론하고 있지, 주장과 근거지, 객관적이어야 돼. 근데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있지,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뭐다?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 본인의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다? 공정성을 해쳤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현재 동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내용 중 상당수가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오히려 동물을 장난감처럼 여기게 한다. 동물을 장난감처럼 여기게 한다 밑줄. 자, 이것도 근거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물원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반대측에서 찬성 측의 반박을 재반박해 주십시오. 찬성 측의 의견과는 달리 동물원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세계동물원 수족관 협회 신뢰성 밑줄. 자, 전문적인 어디 출처를 그대로 밝혀버렸죠? 이런 게 바로 뭐야?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됐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원을 자주 방문할수록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이를 실천에 옮길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누가? 세계동물원 수족관 협회에서. 또 동물원 방문해서 좋았던 점이 무엇이냐는 설문에 설문 체크. 동물 관련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대답도 63%나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물원이 교육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2분 뒤에 양측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세계동물원 수족관 협회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뢰성이죠. 자, 최종 발언 뭐 해야 된다고 설명했지 우리? 최종 발언. 본인들의 주장과 근거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빠이빠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 다음 장 봅시다. 자, 최종 발언입니다. 반대측 토론자께서는 최종 발언을 해주십시오. 일부 동물원에서 동물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행하게 죽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의 밑줄. 부정하진 않았어. 그러나 이를 모든 동물원의 문제를 일반화하여 동물원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동물원이 동물을 보호하고 종을 보존한다. 동물보호 밑줄, 종보존 밑줄. 동물원을 관련한 관계자는 동물과 관련된 지식을 얻고 밑줄, 사랑하는 태도 밑줄. 그래서 각각의 근거가 나왔습니다. 이해됐죠? 앞부분에서는 동물 보호에 대한 쟁점에 대한 근거 2가지, 보호와 보존. 그 다음에 뒷부분은 교육적인 거에 대한 근거 2가지, 지식을 얻고 사랑하는 태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에 찬성 측 토론자께서 최종 발언해 주십시오. 동물은 동물원보다는 자신의 서식지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현재 많은 동물원은 동물 보호보다는 동물 전시가 주요 목적 밑줄. 이 과정에서 동물원의 동물들은 지나친 고통 밑줄. 동물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도 동물을 신기한 구경거리 밑줄. 그래서 교육적이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물을 보호하지 못하며 진정한 교육이 장이 되기 어려운 동물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와 관련한 양측의 의견을 돌아보았습니다. 배심원 여러분께서는 판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배심원들이 누구의 주장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해서 찬반을 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우리가 좀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어딜 봐야 되냐면 107쪽 토론 참여자의 역할이 있어요. 107쪽 아래에 토론 참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표 한번 칩시다. 거기 한번 같이 봐볼까? 사회자, 토론의 논제 소개 아까 설명했지. 그리고 논제에 대한 정의도 설명했고 배경도 설명했고 개념 설명했고요. 토론의 절차와 규칙 어떻게 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토론 그 절차에 따라서 입론 누구 하세요. 반론 누구 하세요. 찬성 측 입장 들어볼게요. 반대 측 입장 들어볼게요. 이렇게 설명했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의 역할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론자, 입론 동그라미, 자기 측의 주장 제시, 반론 동그라미, 상대측 밑줄, 오류 지적 밑줄, 자신의 주장 입증, 이게 핵심이고요. 최종 발언 동그라미, 정리 요약하고 더 논리적으로 옳음을 강조한다. 배심원은 객관적 입장에서 토론자 입장을 들었고 논과의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던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 아까 기억은 뭐였어? 아까 기억? 타당성을 잃었다라고 설명을 했었지. 그리고 니은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공정성에서 잃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2가지 꼭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비문학이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12쪽 봅시다. 자, 원래 논제는 뭐였어? 동물원을 폐지하자. 이게 원래 논제였죠. 그래서 두 가지의 쟁점, 보호의 기능 그리고 교육의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동물원에 많이 좁은 사육장에 갇혀 살면서 관람객에 시달린다. 스트레스를 받아 죽어요. 그다음에 반대쪽에서는 아니요, 야생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어요. 실제 서식지와 비슷하게 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교육적인 가에서는 찬성 측에서는 그냥 오락의 대상이에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가둬두는 것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뭐야? 아니요, 동물을 직접 보면서 동물은 이렇게 살고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구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생명 존중의식을 기를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거기 아까 2번에 별표 칩시다. 토론 참여자들의 발언에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는 없는지 살펴봅시다. 라고 하는 부분. 많은 사람이 동물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린다. 뭐야? 그냥 논제랑 벗어났던 이야기였지.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제 경험으로도 이 부분은 뭐야? 내 경험이 마치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느껴야 하는 것처럼 일반화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공정성이 없다, 치우쳐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예. 논박이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해보자. 3번 봅시다. 찬성 측 발언. 동물원의 많은 동물이 좁은 사육장에 갇혀 살면서 관람객의 시선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상행동에 죽기도 합니다. 반대 측은 사례를 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곰이 생존을 다양한 시설을 마련해서 최대한 잘 살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찬성 측은 무슨 개소리예요? 실제로는 사례들을 3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 야생 돌고래, 북극곰 이런 거 설명하면서 어차피 걔네는 빨리 죽습니다. 실제로 니네가 만들어줘봤자 전체 자연의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부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어렵지 않지? 2-1